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6대 핵심 전략에 우리가 적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한번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2차전지, 원자력,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연료전지만이 이 6개 이 전략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좋은 기술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큰 임팩트가 있다. 또한 유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CO2 저감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에너지의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만 봐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서포트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연료전지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연료전지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전지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용융탄산력 연료전지라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PEFC라고 하는 고분자 전해진 연료전지가 그 다음으로 보급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이라고 하는 또 발전용 연료전지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러한 보급이 된 이유, 이런 연료전지들이 보급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RPS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용융탄산력 연료전지가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NFR이라고 하는 가정용 연료전지를 보급하는 강력한 정책 때문에 우리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많이 보급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BIP라든지 아니면 ITC라는 제도, 세금 투자제도를 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SFC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직까지 연료전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아직 갖지 못했고 정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만 우리가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자 하면은 연료전지는 아직까지 매우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달라지고 시장이 창출되고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 팀장님께서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수령하느냐는 사실은 연료전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자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기술력에 기반한 산업들은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산업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을 이 시장에 내놓게 되고 시장에서 다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정책들이 결정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특히 연료전지에 있어서는 저희는 정책이 시장을 만들어내고 시장이 다시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산업이 다시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순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료전지는 굉장히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정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그리고 신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장 팀장 자료에서도 있었는데 연료전지가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수를 보면은 RPS에 의해서 보급이 많이 되긴 했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가율로 우리가 볼 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즉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소요 부지가 굉장히 작다라는 장점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가율로는 110%입니다. 연간 110%.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RPS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또 화성의 그린 에너지가 지금 60메가 정도의 세계 최대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를 우리나라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발전소고요. 굉장히 연료전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 뿌듯해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발전용 연료, 지금 말씀드린 용융탄소용 연료전지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가정용 연료전지도 약 1,50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한국 그린홈 사업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 1,500대를 보급을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은 약 보급 대수가 2배가 될 때마다 한 15% 정도의 가격 저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체기 시장을 갖다가 창출을 하게 되면은 이 연료전지 산업에 있어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 서플라이 체인으로부터 우리가 구축을 해서 산업을 이루게 되고 그 산업으로부터 우리가 가격 저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실리를 보여드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료전지 산업이 사실은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이 진짜 시장에서 이제 풀러설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전기값과 가스값의 현실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전기값은 굉장히 낮게 잡혀 있고 그리고 가스값은 그에 비해서 조금 높게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은 연료전지에 있어서 가장 이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스값, 전기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의 사례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례는 자료로 그냥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가고요. 미국과 일본에서도 자기네들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태풍 사례에서 연료전지가 살아남은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창출해내서 산업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용을 말씀드렸는데 수송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연료전지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이 열리지 못해서 이 시장에 연료전지 자동차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연료전지 자동차는 미래에 사실 지금 전기차가 우세하다, 뭐 하이브리드차가 우세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보신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서 자기만의 시장들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가 향후에 대세 자동차라는 것은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율, 가격,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연료전지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수소를 공급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2015년까지 43기의 수소 스테이션을 갖추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 흐지부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나도 없고 거의 13기 정도가 인스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돌아가는 건 지금 6기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공급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모두의 축사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게 가스를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소를 쓰는 기술이거든요. 향후 미래에서는 사실은 연료전지는 수소로 운전이 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발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로 발전을 해서 우리 에너지 스트럭처를 완성하는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2010년부터 실증하는 그러한 이 스트럭처, 이 에너지 공급 수요의 스트럭처인데요. 지금 실증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꿈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아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드린 정책이 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산업을 만들고 또 산업이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주 좋은 정책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연료전지 기술을 갖고 산업을 갖추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발표를 준비하게